갑질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영욱이 22일로 알려졌던 공식 입장 발표를 무시한 채 결국 침묵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추가 제보들,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난 그를 옹호하는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등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강영욱에 대한 갑질 의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매체에서는 강영욱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 반장에서 보등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강영욱은 사무실 곳곳에 배치된 CCTV로 직원 근무를 감시했다. CCTV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보등컴퍼니에는 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만 9대의 CCTV가 설치되어져 직원들을 감시했고, 심지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기도 했던 사무실 내 작은 공간에까지 CCTV가 설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보등컴퍼니 사내 화장실의 고장이 잦았는데 강영욱 대표의 아내가 직원들에게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강영욱 와이프는 직원들에게 오후 3시쯤 되면 몰아서 화장실을 다녀와라. 카페에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등의 강요를 했다. 지정된 카페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한 직원이 친구 집에서 용변을 받다가 혼났다. 우리가 사육당하는 개도 아니고 배변 훈련 같았다.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분노했었다라며 당시에 어이없던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강영욱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등컴퍼니의 전 직원들의 폭로와는 상반되는 강영욱과 그의 부인을 옹호하는 자들이 나타나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3일 강영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란에 강 대표와 최근까지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D씨는 지금까지 나온 강 대표에 대한 폭로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본인 이름을 걸고 사업을 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일이나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고 살라라며 강영욱의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들에게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D씨는 강영욱 대표가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 선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명절 때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에 담아줬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 보등컴퍼니 직원이었다는 박씨 역시 강영욱의 유튜브 채널 댓글란에서 강영욱 대표와 그의 부인에 대해 옹호의 글을 남겼는데요. 강 대표 내외는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셨으며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셨다.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주장,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쓰이지 않았다.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다.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었다. 저는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강영욱 부부에 대한 옹호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댓글을 본 네티즌들은 거짓 댓글이다. 강영욱 지인 아니냐. 강영욱이 시킨 거네. 얼마 받고 쓰는 글일까라는 등 강영욱의 갑질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강영욱 측의 갑질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그를 옹호하는 알 수 없는 추정자들이 등장한 가운데 또 다른 보등컴퍼니의 전 직원이 등장해 강영욱에 대한 폭로가 맞다라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원이었다고 주장한 K씨는 그동안 제기됐던 강영욱의 갑질 의혹들에 대해 강영욱 측이 직원을 머슴처럼 다뤘으며 사내 메신저를 감시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강영욱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들을 살펴보자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부려먹었으나 남성은 더 함부로 대했다.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직원들은 그냥 들러리다. 강 대표가 오면 밥을 먹다가도 버리고 나왔다. 1년 4개월 동안 4번이나 직원이 바뀌었다. 메신저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했다. 급여로 9,670원을 줬다.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명절 선물로 줬다. 견주에 입금이 늦으면 개밥을 굶겼다.
화가 나면 개목줄을 아무한테나 던져버린다는 등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듯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제보되고 있는 강영욱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발 옹호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의 반응은 폭로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비슷하다, 사실이면 왜 해명을 안 하냐라며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강영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지자 그와 동종업계에서 활동하는 수의사 설채연이 급하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대화가 필요한 개냥 등 반려동물 관련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반려동물 훈련사로 활동 중인 설채연은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괜히 이런 분위기에서 글 쓰면 오히려 기회주의자 같아 보이고 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거 아닐까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상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올바른 교육문화 만들어보자고 저랑 매미처럼 꼭 붙어 있어줘서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설채연이 갑작스럽게 이런 글을 올린 건 최근 강영욱의 갑질 의혹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로 인해 동종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채연 역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었기에 해명 아닌 해명의 글을 올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설채연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나 설채연으로부터 솔루션을 받은 보호자들은 같이 근무할 때 많이 아팠는데 다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서도 집 지어주실 때 깜깜한 밤이 되도록 순수 같이 집 지어주신 분, 트라우마 극복 위해 최근까지도 연락 받아주시면서 계속 반려견 상태에 대해 피드백 해주셨다, 방송 촬영 끝나고도 1년 가까이 꾸준히 피드백 해주셨다,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늘 똑같이 스윗하신 분이라는 등 연이은 댓글로 설채연을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동종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직원들의 평가와 그동안 인연을 맺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강영욱에 대한 몇몇 동물 애호가들의 평가 역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제의 방송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했던 상철은 자신의 SNS에 강영욱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상철은 어떤 애견협회의 심사위원이나 브리더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련사인 분이 견종을 너무 구분지어 생각하는 모습이 좀 의외였다. 진돗개는 사납고 보더콜리는 똑똑하고 리트리버는 사회성이 있고 시바견은 겁이 많고 등등 각 견종을 정형화된 틀에 묶어버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개는 다 똑같은 개다. 외형에서 오는 제약에 의한 신체적 능력, 습성, 습관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쩐 견종이 더 똑똑하고 더 사납고 더 사회성이 있고 어쩌고 하는 견종에 따른 성격 차이 그런 건 없다. 한 마리 한 마리 개체의 성격이 다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며 무엇보다 길러진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일반인이자 동물 애호가의 입장에서 동물 훈련사인 강영욱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강영욱과 개는 훌륭하다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이경규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르코크 이경규에 강영욱이 출연했을 당시 어떤 아주머니가 진돗개 비슷한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입질이 심했다.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개는 이렇게 하면 안락사 당한다라고 해서 아주머니가 진돗개를 붙잡고 울었었다. 근데 누가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강영욱이 오열하는 보호자 옆에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영욱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있으니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미국이었으면 진작 안락사다라고 했다. 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생각하니까 나도 이상했던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뒤 입술 깨물고 있으면 될 걸 거기서 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라며 해명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일화에 대해 가치관의 차이라거나 말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드러난 강영욱의 모습에 비추어 보자면 새삼 소름 끼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입장 발표를 미루는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건지, 폭로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시간만 보내는 것인지,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결국 현재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업계에서는 제기가 힘들 것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강영욱의 선택은 여전히 침묵일 뿐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모습을 드러내 진실된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